자, 요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헷갈릴 수 있냐면 이 변수명이 제가 영어로 하다가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한글로 바꿔서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전사, 유전사.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랑 많이 헷갈려들 하더라고요. 전사가 똑같으니까 이게 뭐 변수명인지 아니면은 타입인지 이런 거 헷갈려 해서 여기다 A를 넣은 거예요. 그럼 A를 안 넣은 건 뭐냐? A를 안 넣은 거는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인트, 스트링, 쓰던 거 이런 거는 안 붙였고요. 우리가 클래스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 변수명 짓는 게 어려워서 전사를 전사라고 짓다 보니까 많이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A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A가 없는데 여기 또 A가 있죠. 무기는 클래스라서 클래스. 제가 충분히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A가 붙은 거는 웬만하면은 이거는 객체예요. 객체. 안 붙은 거는 문자 아니면 숫자, 기본 타입 있죠? 뒤에 가로가 열고 닫히는 건 당연히 메서드입니다. 일단 제가 올려드린 이 세 번째 거 캡슐화를 하지 않은 버전 전사 타입 2예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쨌든 요구사항을 충족하긴 하죠. 요거를 잠깐 지워보고 실행을 하면 기본 공격도 하고 스킬 써가지고 2배, 1.5배나 2배의 데미지 리피도 하죠. 불화살 스킬, 연속배기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자, 근데 뭐가 안 좋냐면 사실 이제 전사가 공격, 그러니까 뭐 하다가 보면은 칼을 쓰다가 활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활 쓰다가 다시 칼로 바꾸고 싶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활로 바꿀 때도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하나. 전사가 그 무기의 공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사가 다 가지고 있죠. 스킬명, 스킬 배율, 무기의 공격력, 무기 이름, 전사 자기 이름. 그래서 오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다 할 수 있어요, 전사가. 하지만 우리가 전사의 어떤 공격 형태를 바꾸려면 이걸 하나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칼로 줬다가 활로 줬어요. 자, 근데 다시 제가 칼로 다시 바꿀 거예요. 칼을 쓰다가 다시 칼로 바꾸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실행을 해볼까요? 잘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전사는 칼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불화살 스킬을 써요. 자, 그래서 이상하죠, 이거? 불화살은 화살 스킬인데 이게 문제는 그거죠.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하나씩 바꾸다가 깜빡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 이게 하나씩 바꿔야 되는 거 불편한 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런 버그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죠. 이거를 잘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거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연속배기의 배율이 확 낮아집니다. 언제는 공격이 강하게 들어갔다가 언제는 약하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유저들이 뭐라고 하죠. 이거 뭐 이상하다. 버그 아니냐. 이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코드예요. 결과는 나오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요거를 한 번에 바꿔주면 되죠. 이 칼에 관련된 무기 이름, 스킬명, 스킬 배율, 공격력을 싹 다 미리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통째로 교체를 해주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캡슐화예요. 이거를 케이스, 아까 컴퓨터 케이스 씌우듯이 씌워가지고 케이스 채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 버전이죠. 두 번째 버전. 그래서
전사는 무기를 어디 갔어? 무기에 관련된 거, 뭐 공격력이나 스킬명, 스킬 배우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전사한테 없습니다. 그냥 전사의 이름이랑 나이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어디 갔다?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모아놓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클래스를 만든 목적이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관련된 정보를 한 번에 묶으려고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4개의 정보를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끝났죠?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만 해도 훨씬 좋아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4개의 정보가 전사가 아니라 무기한테 갔으니까 4개를 한 번에 묶고 있는 클래스가 무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4개의 정보 다 들어있죠? 스킬명, 공격력, 무기 이름 다 들어있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아, 칼에 들어가 있구나. 여기 무게 일단 무게. 자, 그러면 여기 전사 타입 다시 가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여기도 A 무기에서 꺼내올 수 있죠. A 무기. 그 다음에 여기도 A 무기. 왜냐면 무기 안에 이런 무기 클래스 안에 무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입맛에 없게 빼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마저도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애초에 이 기능 자체가 무기에 관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거면은 여기서 무기 정보를 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구현하는 것보다 이미 이거 있는 클래스에다가 이 기능을 만드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죠. 물론 이름은 전사 이름이니까 사용자 이름 갖다 써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무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만들어서 결과 한번 볼게요. 다시 지우고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스킬 사용해주면 되죠.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자, 스킬 사용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고요. A 전사에 만들었으면 되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다 이제 구현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근데 요거나 요 불화살이라는 뭐 스킬명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데미지, 자, 그런 정보는 전사한테 줘도 되지만 무기한테 주는 게 더 좋더라. 무기에 관련된 내용. 칼에 한번 줘볼게요. 이거를 데미지 를 칼은 15였어요. 15. 그리고 스킬명 스킬명을 칼이니까 연속 빼기. 그 다음에 스킬 배율, 스킬마다 뭐 1.5배, 2배, 뭐 3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까 얘는 2배였습니다. 근데 1.5배 이런 것도 표현하려면 저걸로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킬을 요거 조합해가지고 지금 기능 구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뭐 메서드명은 뭐라고 할까? 스킬 동작? 스킬 작동? 자, 장명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빼기는 스킬명인데 이를 비워두겠습니다. 포맷으로. 자, 여기 2배인데, 그죠? 2배라는 건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죠? 무게의 공격력 곱하기 스킬 배율이에요. 스킬명 여기 들어가 있고 연속 빼기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데미지, 무게 데미지, 스킬은 데미지에다가 스킬 배율을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스킬 작동은 여기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 있어야 되는지 알죠? 이제 전사의 무기는 칼, 활 이런 게 아니라 이 무기 클래스로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스킬 작동이라는 함수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기에서. 이 무기에서 스킬 작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 만드시면 없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현하는 거는 안 해도 되죠. 어차피 여기 있는 내용이 실행될 일은 없어요. 이 스킬 작동을 여기도 만들면 오버라이딩 돼서 무조건 얘가 실행되겠죠. 활은 칼 되는 거 보고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스킬 작동. 스킬 사용하면은 무기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전사 타입 2는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이거야? 컨트롤 시프트 이렇게? 안 되는데?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자, 이게 찾아보면 나오긴 할 텐데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떴어요. 자, 여기 사용에 자, 무기랑 공격력이 없네요. 지금 요거를 여기도 만들어 줄게요. 잠깐만, 이거 여기 있을 필요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얘가 실행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 빼기 스킬을 사용하고요. 그렇죠? 30의 피해를 입히죠. 자, 잘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요 그대로 활에 가져가서 활에 대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활은 기본 공격력 10에 스킬명은 불화살이고 배열은 1.5였어. 그 다음에 얘도 스킬 작동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되 건질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에 활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이미 있네. 자, 여기 활 스킬 사용하는 거 잘 나오면 됩니다. 자, 불화살 스킬 잘 쓰고 있죠. 연속 빼기 스킬 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사한테 활을 지어주면은 활로 공격도 하고 불화살 스킬도 써요. 그러다가 칼로만 바꿔주면은 내가 하나하나 아까처럼 이 3번처럼 이렇게 안 바꿔도 하나씩 안 바꿔도 한 번에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단 한 줄로 칼 그 공격 형태로 바뀌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칼 질렸어. 다시 활로 쓸 거야. 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짜지는 못하더라도 또 편하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비교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바꾸는 것과 이렇게 바꾸는 것. 한 줄로 바꾸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아까는 요거 3개, 4개 바꾸다가 하나라도 잘못 바꾸면은 이 4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하나만 잘못돼도 이 4개 다 잘못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정확성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바뀔 이유가 없어요. 섞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편리하면서도 데이터를 더 뭐랄까 깨끗하게 깨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사용하는 메소드를 하나 묶어가지고 통째로 들고 다니는 거죠. 캡슐처럼. 그래서 이건 캡슐화를 적용한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 어떤 기능을 한 줄에 캡슐처럼 만든 거죠. 이게 약간 이해되시나요? 이게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모닝이라고 합시다. 자, 모닝 차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타이어를 사서 껴요. 더 큰 타이어를 사서 끼고 엔진을 사서 엔진도 바꿔 껴요.
의자도 드러내가지고 더 좋은 의자로 바뀌어요. 이러면 모닝이 차가 바뀌긴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롭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런 거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좋죠? 차를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그렇죠. 여기서 부가티를 돈 주고 사면 돼요. 뭐만 받으면 되죠? 요거에 키만 받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차를 바꿀 때 하나씩 바꾸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닝키를 갖다 버리시고 부가티 키를 갖고 오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캡슐화예요. 여러분들이 타이어랑 엔진을 하나씩 바꿀 것이냐, 아니면 부가티 키를 내가 갖고 올 것이냐, 이게 훨씬 낫다. 이게 객체 제한. 이건 객체 제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에 다 이해를 하고 막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삽질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어떤 개념적인 것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자료를 찾거나 스스로 좀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